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이런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이런 투자에 앞서서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분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짜는 방식,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별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 안정적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투자에 앞서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먼저 짜는 게 이렇게 승산에도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언급 드릴까 하는데, 일단 리스크 자산, 이 리스크 자산 그리고 반대 개념은 이제 안정 자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이제 크게 분류해서 리스크 자산 상품이 있고 안정 자산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대략으로 나누면은 리스크 자산이 이제 어떤 게 있냐? 보통 주식 그리고 투자 신탁은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데서 운용하는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ETF 같은 것도 투자 신탁에 들어가고, 또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도 리스크 자산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사채, 회사에서 이제 발행하는 사채를 이제 사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 자산으로서 분류가 되고요. 또 이제 부동산, 사실 이제 부동산도 리스크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자, 안정자산 어떻게 있냐? 예금. 쉽게 말해 이제 은행에 그냥 돈을 맡기면 그건 당연하지만 이제 안정자산이겠죠. 웬만하면 대형 은행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망하더라도 이게 어느 일정 비율은 또 보증이 되다 보니까 예금은 비교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국채로 이제 나라가 망할 일은 거의 리스크 요소로서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국채 같은 것도 일종의 안정자산. 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 그 수량, 유통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물론 이제 변동은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자산으로 일단은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는 리스크로 들어가요. 리스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서울 이런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무조건 투자만 하면은 오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부동산도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물론 이제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이제 오른다,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발전도상국 이런 데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반토막 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주변 상가나 그런 것도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이제 운영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새가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만 보면 부동산이 좋은 투자 같지만은 항상 이제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자산이나 안정 자산 이렇게 분류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안에서, 보통 이제 리스크 자산을 말하니까 리스크 자산 안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야 되는지, 주식이면은 주식 안에서 종목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연금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이제 카르파스라고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연금 기관이 이제 카르파스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주식 쉽게 말해서 주식이죠. 주식 관련해서 56% 가까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한 19%, 그리고 그 외 자산의 15%, 그 외 주식 10%. 그래서 비교적으로 주식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상품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리스크 자산 중에서도 사실 주식이 그나마 또 리스크가 있는 걸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보증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수 있고, 다음 이제 일본 연금 기관인데 일본은 전혀 다르죠.
국내 채권이 거의 이제 67%, 보통 이제 국채인데,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채권, 국내 주식은 11%밖에 안 되죠. 국외 주식 9%.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더라도 20%밖에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랑 이제 달리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 두 가지 보시면 이제 미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알 수 있고 일본은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약간 이런 성향이랑 좀 유사한데 미국인은 대체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 그런 비교종의 성향이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자, 다음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 해서, 자, 주식은 뭐 리스크 자산에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안정적인 방식,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방식, 같은 주식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리스크가 있는 방식. 리스크가 있는 방식은 이제 흔히 말하는 최근 이제 로빈후드, 이제 미국 로빈후드 이제 증권 어플에서 게임스탑 사태,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게임스탑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게임 관련 회사인데 비디오 게임 이제 관련해서 거기 주식이 뭐 하루아침에 100% 200% 오르면서 여기 이제 투기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런 개인이 늘어나고 있었죠. 공매도 죽이기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종목에 들어가면서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은 리스크가 있는 방식을 할 수 있겠죠. 뭐 세력도 들어가면서 그런 종목에 투자한다. 그럼 분명히 그거는 리스크 자산 중에서도 위험한 방식이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 뭐 예전에 이제 1970, 80년도에 성장하는 시기에 그런 대형주에 안정적으로 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그거는 리스크는 있지만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보장이 돼 있는 이제 그런 회사, 이런 중장기 투자를 저는 한 7, 80% 저는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20%는 단타, 스윙.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단기용, 쉽게 말하면 이건 단기용이죠. 단기용으로 제가 이제 굴릴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자산 비율을 놔두고, 중장기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유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적 가치 투자나 아니면은 성장주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교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히 가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100% 투자하면은 약간 이제 멘탈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심심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그냥 투자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도 이렇게 일부는 그래도 단타나 스윙용으로 놔두면은 또 주식에서 재미를 볼 수도 있고 투자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은 단타나 스윙용으로 놔두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는 그날 약간 뭐 그러니까 재료를, 호재를 이제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생기면은 이제 주로 단타나 스윙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장기 투자로 저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 텐데 자산별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천만엔 여윳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중요한데, 내가 자산이 5천만엔 있는 게 아니고 5천만엔 굴릴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주식이나 뭐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출 받아가지고 빚을 많이 진 뭐 그런 사례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언급드리는 거 중장기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윳돈이 없으면은 그렇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윳돈으로, 그래서 5천만에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 하면은 방어가 중요. 항상 이제 돈이 커지면은 그 방어 투자가 중요해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언급 드릴 텐데, 자 5천만에 여윳돈이 있으면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화, 현금 중시.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현금화는 항상 놔둬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에 아까 미국이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럼 반 이상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5천만 원 여윳돈이 있으면은 3천만 원 주식. 예를 들어 가상화폐는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뭐 한 자산의 10% 미만, 그래서 한 3,400만 원 뭐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제 금, 뭐 상품, 뭐 채권, 다양한 또 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에 기타 또 한 10% 정도, 300에서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그럼 한 4천만 원 가량 투자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1,000만 원은 남는데 1,000만 원 이제 항상 비상용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되게 이상적인 투자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애초에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다가 거기서 또 이제 리스크 관리로 1,000만 원 놔두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현금, 주식에 좀 많이 투자하면서 나머지 뭐 기타 상품에 투자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500만 원이면 어떠냐? 500만 원이면은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물론 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지만은 비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벌면은 충분히 메꿀 수 있을 만한 금액이긴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은 물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금액이 적을수록. 왜냐하면 금액이 적을 때 너무 방어적으로 하면 돈이 안 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어 한 400만 원 주식, 그리고 뭐 가상화폐는 아주 조금만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소액만 현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리스크가 약간 큰 편이지만은 어차피 이제 금액이 적어두면은 그만큼 또 리스크 리턴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땐 그만큼 리턴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짜봤고, 자 그럼 50만 원 같은 경우 어떠냐? 50만 원은 또 이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스크 감수 가능해서 전부 주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50만 원 정도면은 어차피 이뤄도 뭐 알바나 다른 걸 통해서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반에는 좀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항상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가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예를 들면 이 5천만 원이 반토막을 하거나 뭐 80% 줄어들면은 이거를 복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날아가게 되면은 이런 큰 금액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다시 이거를 원상 복구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금액이 커질수록. 근데 이제 5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만약에 잃는다 해도 현실에서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금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복구 수준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 언급드린 신용 같은 경우는 본인 성격, 그리고 뭐 대출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은 주로 그 사람 성격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유지율 50% 미만, 항상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걸 이제 넘게 유지율은 그러니까 200%죠. 이건 제가 언급드린 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이면 신용은 50까지만 이렇게 이제 항상 절도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특히 50만 원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신용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포트폴리오 미리 이렇게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건 중장기용, 단기용 이렇게 이제 비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금액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스크 자산이지만 그 안에서 또 분명히 리스크를 또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뭐 요즘 이제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하면서 뭐 결혼 자금을 모두 잃거나 아니면 알바한 돈을 모두 이제 가상화폐로 다 녹아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 같은 거 통해서 했는데 대출을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 그런 이제 젊은 세대 사연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출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뭐 결혼 자금
예를 들면 그런 중요한 이벤트로 모아놓은 돈을 쓰거나, 그럼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은 10% 20%만 내려도 내가 멘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윳돈, 투자는 뭐 신용을 쓰는 상관없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주식장이 뭐 아시아권, 미국 다 포함해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위로 가지러 밑으로 가지를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내가 대출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은 현실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떻게 투자하면 내가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